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약재 저항성 관리 방안 자료집입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은 그 작물 병원균의 살균제 저항성 문제, 그리고 그 관리 방법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오늘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한번 찾아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 살균제 저항성이라는 게요, 자칫하면 농작물 피해로 그냥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저항성이 대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살균제 저항성에도 뭐랄까 종류가 있더라고요. 크게 교차 저항성하고 복합 저항성,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교차 저항성은요, 어떤 특정 살균제의 저항성이 생긴 병원균이 있잖아요. 그럼 얘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다른 살균제라도 그 작용 방식, 그러니까 작용 기작이라고 하죠. 그게 같으면 거기에도 저항성을 보이는 거예요. 뭐랄까, 열쇠 하나로 같은 종류의 자물쇠 여러 개를 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하나에 내성이 생겨버리면 그냥 그 비슷한 계열 약들은 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게 뭐 실제 사례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럼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그 장일 박사님 연구 결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과 탄자병 잡을 때 쓰는 해비치라는 약이 있거든요. 이게 스트로빌루린 계통인데 작용기작 그룹 11번이에요. 여기에 저항성이 생기니까 같은 그룹에 있는 프린트나 카브리오에이 같은 약들, 이것들도 효과가 뚝 떨어지는 그런 교차 저항성이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작용기작 약제를 자꾸 쓰면 그 그룹 전체의 저항성이 확 퍼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와, 이건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복합 저항성은 또 다른 건가요? 이건 어떻게 다른 거죠? 복합 저항성은 좀 더 까다로운 경우인데요. 이건 작용기작이 아예 다른 거. 그러니까 종류가 전혀 다른 열쇠 2개 이상의 동시에 저항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런 저항성이 막 퍼지는 걸 막거나 아니면 좀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나요? 핵심은 결국 작용기작의 다양화입니다. 변화를 주는 거죠. 크게 2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호살포예요. 번갈아 뿌리는 거죠. 작용기작이 완전히 다른 살균제를 돌아가면서 쓰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든 스트로빌루린 계통 해비치를 이번에 썼다면 다음번엔 작용기작이 다른 거, 예를 들면 살림꾼이나 실바코어 같은 약재를 쓰는 식으로요. 계속 다른 종류의 열쇠를 쓰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호살포. 번갈아 쓰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순서대로 다른 약을 쓰는 거 말고 혹시 한 번에 저항성 위험을 더 낮추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탱크믹스라고도 하죠. 이건 작용기작이 다른 2종류 이상 살균제를 아예 섞어서 같이 뿌리는 거예요. 특히 그 해비치 같은 침투성 살균제 있잖아요. 얘네는 특정 부위에만 작용해서 저항성이 생길 위험이 상대적으로 좀 높거든요. 근데 이런 약재에다가 보호살균제라는 거 섞었으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보호살균제는 예를 들면 만코제부, 캡탄, 클로로탈로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작용기작 그룹 M이거든요. 얘네는 여러 부위에 동시에 작용을 해요. 다작용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항성이 생길 위험이 아주 낮아요. 보호살균제. 네. 그래서 이걸 섞었으면 이건 뭐랄까 자물쇠를 아예 여러 개 채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농사 현장에서도 효과가 증명된 방법들이라는 게 중요하겠네요. 특히 사과 병해충 방제력 개발 연구에서 이 교우살포랑 혼용살포 효과가 입증됐고 또 무주, 보은, 거창, 문경, 양구, 장수 이런 주요 사과 재배지에서도 다 이 방법들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신뢰가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장마철 같은 때 있잖아요. 병이 막 생기기 쉬운 환경. 이럴 때는 병원균 밀도도 높아지고 약도 더 자주 치게 되고 그러면서 저항성 생길 위험이 확 커지거든요. 바로 이럴 때 침투성 살균제하고 보호살균제를 잘 섞어서 뿌리는 게 저항성 관리에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은 내가 쓰는 살균제가 어떤 작용기작 그룹, MOA 그룹인지 이걸 정확히 알고
그걸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교살포를 하거나 아니면 혼용살포, 특히 저항성 위험이 낮은 보호살균제랑 섞어 쓰는 거, 이게 핵심이군요.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살균제 쓰실 때 또 저항성 관리 전략 세우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항성이라는 건 사실 생명체의 자연스러운 방어 작용이라서요. 이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관리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살균제 사용 전략 말고 혹시 여러분이 계신 그 특정 지역의 기후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재배 방식 같은 것들이 살균제 저항성 발달 속도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좀 더 정교한 저항성 관리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